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오늘은 콘크리트 주택에 살면 9년 일찍 죽는다는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충격적인 실험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일본에서 발간된 서적인데 그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험 결과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콘크리트 주택에 대한 단점과 오해, 그리고 그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콘크리트 주택에서는 9년 일찍 죽는다는 내용의 서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빌려봤습니다. 그런데 좀 오래된 책이기도 하고요. 일본에서 한때 유행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을 다 읽어보니까 상당히 근거가 있고 충격적인 내용도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다소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콘크리트 주택의 치명적인 오류와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나온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요. 콘크리트 주택은 다양한 단점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그곳에 사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9년 정도가 일찍 죽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거기에 실험용 지를 통해서 콘크리트로 만든 어떤 주거 환경과 그리고 목조로 만든 주거 환경을 비교해서 생체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실험용 지가 콘크리트에서 사는 곳에서는 평균적으로 일찍 죽어요. 근데 그건 사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실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론의 여지 없이 단점들이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소 억지스러운 내용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 책에서는 콘크리트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유산율도 높고 또 태아가 태어났을 때 머리의 둘레도 더 커진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아무래도 콘크리트 주택은 위로 고층으로 쌓을 수 있고 고층에 살다 보면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는 게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운동량이 떨어지고 산모의 운동량이 떨어지는 것은 태아에 영향을 줘서 머리가 커진다던가 신체 발달에 다소 영향을 준다는, 제가 봤을 땐 약간의 억지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아무튼 그런 내용도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화 시켜봤을 때는 이것은 설득력 있는 단점이다라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얘기해보고 그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일단은 콘크리트 주택의 장단점 그리고 오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콘크리트는 강렬하고 강한 외관 그리고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부분들 때문에 좋아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노출 콘크리트나 특히 요즘에는 상점 같은 데 보면 위에 콘크리트가 천정이나 마감재 부분이 콘크리트가 그대로 노출되어서 그것들을 인테리어나 디자인의 소품들로 많이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장점들이 있다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내구성입니다. 사실 콘크리트는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다양한 모양들을 만들 수 있죠. 이 모양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장단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해 부분도 이 부분에 속하기도 합니다. 콘크리트는 철근과 같이 배합되었을 때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를 강하게 갖기 때문에 넓은 홀이라든가 만약에 주택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요즘에 LDK 구조가 상당히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내력벽이나 기둥 없이 넓은 공간을 활용하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내구성의 장점은 오랜 기간 동안 변형 없이 꾸준히 유지된다는 게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 소지가 있는데 누수에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장점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 자체의 구조체에 대한 변형이나 어떤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설령 누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일차원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건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장기간 노출됐을 땐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구성으로 인해서 즉 넓은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그래서 글로 전해지다 보니까 공간이나 모양이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양에 대한 장점은 콘크리트의 장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의 어떤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외형 틀을, 즉 거푸집을 짜야 되기 때문에 모양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비용의 상승을 야기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집의 모양은 누수를 막기 위해서라도 박공 모양의 지붕이 상당히 합리적인데 콘크리트는 이런 박공 지붕의 모양도 별도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이 추가 비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구성에 대한 자유로움은 목조 주택이 훨씬 더 좋습니다. 다만 콘크리트 주택을 글로 배우다 보면 그 구성이 자유롭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둥과 내력벽이 없는 공간에 대한
큰 공간에 대한 요 자율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목조주택의 장단점과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상으로 어떤 넓은 공간에 대한 자유로움은 콘크리트가 당연히 내구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좋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고유한 디자인, 그리고 실내 구성에 대한 디자인은 목조주택이 훨씬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목조주택 같은 경우는 기후의 영향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물에는 약할 수 있겠지만 목조주택이라는 것 자체가 함수율이라는 어떤 기준치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을 짓는 구조목에는 함수율 20% 내외 혹은 20% 미만으로 책정을 해서 집을 짓는 것처럼 일정 부분의 습도가 올라가게 되면 목조주택은 함수율이 높아져서 완충할 수 있는 작용들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심하게 표현하는 경우 이것이 천연 가습재다, 천연 습도재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너무 오버인 것 같고요. 정확하게는 어느 정도 사람이 미세하게 느끼지 못하는 정도까지 습도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단열 성능이 있기 때문에, 즉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석판을 생각해 볼게요. 고기 구워 먹는 석판 같은 경우는 돌이라는 것, 즉 시멘트와 비슷한 성질의 어떤 석재 부분은 뜨거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 고기도 구워 먹습니다. 그렇지만 그 석재의 손잡이 부분은 대부분 나무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합성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손잡이 부분에는 열이 전달되면 안 되기 때문에, 뜨거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소재로 만든 것이고요. 그래서 나무는 나무 자체의 이 구조의 특성상 열을 전달하지 않는 특성 때문에 계절적인 요인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습기가 계속 누적이 돼서 결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습도가 높아지게 되면 썩거나 구조재의 변형이 오는 그런 단점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유지보수가 필수적이면서도 상당히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점이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목조주택이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이렇게 건축 기술이 상당히 발전된 나라에서 많이 쓰이는 이유가 구조나 이런 변형이나 나중에 유지보수가 반드시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손쉽다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는 건축주가 직접 보수하고 수리하는 것이 상당히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몇백 미터 안에 철물점도 있고 수리하는 이런 것들이 오늘 전화하면 내일 당장 올 수 있고 이런 환경들이 아니고, 한번 전화하면 기본적으로 1, 2주 소박한 보수 같은 경우는 거의 자생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들이 연출되기 때문에 목조주택은 단순한 기술력으로도 충분히 유지 보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주 할 수 있고 필수적으로 DIY 형태로 본인이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유지보수를 하지 않으면 어떤 체함의 정도, 즉 아까 콘크리트에서 장점의 내구성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조는 관리하지 않으면 내구성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기후가 가장 비슷한 일본 같은 경우는요, 집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을 집주인이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목조주택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혹시 일본에 놀러 가서 개인 가정집에 방문할 일이 있으면 그곳에서 샤워를 하거나 하룻밤 자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샤워 벽에다 물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물난리를 쳐놓으면 절대 안 되고요. 커튼 그 욕조 안에서 커튼을 안쪽으로 넣어서 일정 부분에서만 물을 사용하고 또 물을 사용하고 난 뒤에 내가 마지막으로 쓰는 경우다. 그러면 일정 부분 습기 제거용 타월 같은 게 항상 비치가 돼 있거나 아니면 내가 썼던 수건 같은 걸로 일정 부분의 수분을 정리하고 나오는 것이 일본식의 문화입니다. 즉 목조주택에서는 그렇게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콘크리트와 목조주택의 장단점, 이것은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나의 생활 패턴이나 어떤 규모나 내구성이나 혹은 구조에 대한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목조주택이 많이 늘어난 추세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50평 미만의 어떤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내가 어느 정도 관리를 할 것도 감안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공간적으로 거의 주방, 거실, 방, 화장실 이런 것들이 크게 변동사항이 없고 콘솔 같은 넓은 공간이 사실상 50평 미만의 집에서는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많이 가고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서 목조주택으로 많이 가시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책에 나와 있던 것처럼 콘크리트 주택에서 일찍 죽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바대로 세 가지 요인 정도로 압축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분진의 요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콘크리트는 돌가루 같은 것들이 압축되어서 형성된 어떤 소재이기 때문에 시간
시간이 지날수록 혹은 외부 충격에 의해서 이것들이 분진 같은 것들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은 요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카페 같은 데 보면 천장이 거의 노출 콘크리트 형태로 된 곳이 상당히 많아요. 얼핏 보기에는 거의 아무것도 안 된 것 같지만 방수제 같은 걸 발라서 사실상 어떤 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일 거고요. 그렇지만 그것도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는 상당히 먼지가 많이 쌓이고 그 먼지들이 쌓이다 못해 실내 공기를 악화시키는 영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콘크리트 자체에서도 분진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미세먼지라는 개념이 최근에 많이 인식하게 된 건데 쉽게 생각하면 항상 건물이나 손잡이나 모서리나 자동차로 따지면 타이어는 갈려서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것이 다 공기중으로 미세먼지와 형태돼서 일부분은 다 우리 호흡기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습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조주택이 살게 되면 물론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내장재에 다 막혀서 그 목조주택도 그 자체만으로도 이러한 어떠한 침수적인 습도나 습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이나 혹은 콘크리트는 아예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습도 조절이 된다거나 어떤 환경적인 공기질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구조재이기 때문에 상당히 건조해질 수밖에 없고 그런 건조하거나 혹은 지하에 가면은 그 습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구조재이기 때문에 건강, 호흡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세 번째 부분이 가장 큰 일반적인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콘크리트는 대체적으로 저온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체온을 낮춥니다. 앞서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설명드린 것처럼 콘크리트 환경과 목조 환경의 실험용지를 테스트했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체온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강에 대한 다양한 상식들을 봤을 때 신체 체온을 1도만 높여도 상당히 건강해지고 신체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악화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구조지 자체가 상당히 저온의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하룻밤 자고 나면 내 체온이 전반적으로 저온화되는 현상을 누구나도 다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콘크리트 주택 자체는 상당히 냉한 그런 부분들이 집 구조 자체가 항상 저온의 습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세 가지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내장재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분진이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내장재에 어떠한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습도나 역결로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내장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열재만 믿는 것이 아니고 단열재 내부에도 상수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 상당히 좋긴 한데 가격적인 메리트 때문에 시행되는 곳은 많이 없어요. 하지만 내장재를 철저하게 잘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장재 중에서도 두 번째, 세 번째 얘기한 습도나 저체온에 대한 부분을 하려면 원목이든 나무 소재의 내장재들을 많이 첨부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재만 하더라도 바닥에 원목이 깔리면 사실 원목 바닥 같은 경우 상당히 상대적으로 비싸긴 하지만 똑같이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있을 때와 나무 바닥에 누워있을 때 나중에 사람이 느끼는 체온의 보온의 느낌은 상당히 다른 것처럼 콘크리트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내장재의 일부분을 나무 소재, 즉 친환경 소재를 많이 활용을 한다면 이 책에서 얘기했던 콘크리트 주택의 단점들은 상당히 많이 보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온라인상에 보면 콘크리트든 목조든 장단점이 많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건 콘크리트 위주로 건축하시는 분들은 목조주택의 단점은 상당히 많이 얘기할 것이고요. 목조주택 위주로 건축하시는 분들은 콘크리트 주택의 단점은 상당히 얘기할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상호 보완적인 건축 자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목조주택이 더 유리할 수도 있고 콘크리트 주택이 더 유리할 수도 있지만 이것들은 절충해서 서로 단점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너무 뚜렷해요. 정말 겨울에는 시베리아보다도 더 춥고요. 여름에는 동남아 그 밑에 지방만큼의 더운 지역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건축적으로는 최악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비슷한 일본처럼 목조주택 위주의 관리를 잘하는 습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생활 형태를 가지고 계셔야지만 우리가 단독주택을 유지할 때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콘크리트 주택에 살면은 9년 일찍 죽는다는 충격적인 내용, 그리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